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올여름 더위가 참 맹렬했습니다.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요. 무엇보다 실외에서 업무를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 지역 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책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가는 시간 가져봅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 문길주입니다. 네, 올여름 폭염이 정말 심했죠. 기후위기로 폭염의 발생 빈도도 잦아지고 그 수위도 높아졌다고들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남 지역의 경우 조선소나 제철소, 산업단지가 많아서 바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소, 환경미화원, 그다음에 건설 노동자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특성상 염전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다음 농업 이런 분들이 많은데 대략 이렇게 5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약 3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어서 네.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5개에서 일한다. 그리고 올 여름이 무척 더웠는데 네. 무사히 어떻게 보면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폭염에 대한 대비책이 없거나 있어도 잘 실행이 되지 않아서 노동 현장이 참 열악하다고 하는데 실제 노동 환경 어떻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가까운 대불산단에 가보시면 아는데 어떻게 보면 폭염에 대비해서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보면 시원한 생수, 물, 그늘, 휴식 이런 것들이 좀 보장되도록 해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우리 노동자들이 쉴만한 공간,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시원한 바람, 물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 대불산단에 있는 노동자들도 올해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50인 미만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폭염에 대한 대비가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만 해도 우리 지역에서 대불 사건으로 이제 사망하시는 노동자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최근에 올해 2023년 1월부터 실은 8월 달까지 해서 어제도 있었죠. 우리 대불산단에서 지게차 사고로 인해서 충돌이 돼가지고 29세 청년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이렇게 발생이 됐고 또 대불산단에서 5월 달경에 추락 사고가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가 사망을 했고 대불산단에 최근에서 5건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을 좀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보다는 확실하게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남 지역에 이주 노동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전남 지역 상황은 어떤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실은 이주 노동자가 강주 전남의 비율이 높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로는 강주는 대략 2만 3천 명, 우리 전남은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고용화가제로 들어온 분들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주 노동자들만 본다면 한 10만 명 정도로 전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농촌과 어촌, 네. 그다음에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한국 사람들 대신 이주 노동자들이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손가락이 잘리고 다치고 이런 비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전남 신안에서 양식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사망했고 질식, 흔히 말하면 산소가 없는 질식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고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주 노동자들에 맞는 안전보건교육, 이주 노동자들도 흔히 말하면 한국어가 아닌 자국어로 흔히 말하면 통역을 할 수 있는 이런 통역사들이 좀 배치가 되어야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이주 노동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좀 이해를 하고 사고가 적게 일어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언뜻 기업만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상 농어촌의 노동 환경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특히 염전 노동자들 역시 폭염에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전남 지역은 어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분들은 대부분 이제는 이주 노동자들로 이렇게 돼 있고 농업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농업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없으면 우리가 먹는 뭐 쌀이나 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채소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없는 구조고 염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6시간, 7시간 떼약볕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 자외선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폭염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건강 문제도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좀 앞으로 기후위기가 이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폭염 예방 대책 또 폭염만 그런 게 아니라 겨울, 혹서기, 추위 또 우리 전남 서부권 지역은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런 폭설에 대한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대책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올여름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 노동권익센터를 통해 관련 상담을 의뢰한 분들도 계신지 궁금합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로 어떻게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하지 않습니까? 네. 하루 종일 이제 쓰레기도 줍고 또 이러고 있고 이런 분들이 상담이 왔고 좀 지친다 이렇게 이러는 것 같고 라이더 있지 않습니까? 배달하는 노동자들도 헬멧을 쓰고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 노동자분들이 이 온도는 막 35도, 40도 정도 이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불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철판에서 뜨겁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덥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담들이 좀 많이 왔는데 적극적인 대책은 저희들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업주는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폭염이 예보되면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법령이 따로 있을까요? 현행 폭염이나 뭐 폭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보건규칙에 의해서 규정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가이드라인 수준이어서 실은 그걸 안 지켜도 어떻게 보면 사업주는 그런 제재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노동계나 저희들이 좀 요구하는 사항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다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후위기에 맞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런 폭염, 폭우, 폭설 이런 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됐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현재는 이런 폭우나 기후위기, 폭설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 공고 수준에 좀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가 아니라 권고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고 들었는데요. 하청업체일수록 상황은 더 열악해진다고요? 맞습니다. 뭐 그나마 정규직은 그냥 노동조합이 있고 그래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공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수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러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물량 노동자들이나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들은 그런 요구사항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아까 말했던 폭우나 폭염이나 이런 쓰러진 노동자들이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물량팀으로 운영한 다단계 하도급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보면 여수산단이나 우리 대불산단이나 우리 전남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약 98% 정도는 50인 미만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남 노동권익센터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남 지역 대학 내 취약직종 휴게시설에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았다고요. 이거는 저희 전남 노동공익센터에서 올해 2023년 3월달, 4월달 전남 지역에 있는 19개 대학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 13개 대학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10개 대학 중에 6개는 설치되어 있고 4개 학교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8.9% 정도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40% 정도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휴게시설의 가장 기본인 어떻게 보면 이런 덥고 폭염에 이렇게 있는데 휴게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좀 휴게하면서 쉬는 분들에 대한 건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여름 배달 노동자들이 폭염 시 작업 중지권을 보장해 달라면서 기후 실업급여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고요. 실현 가능한 건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배달 노동자들이 아마 기자회견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폭염과 폭우가 되면은 너무 덥고 일을 못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흔히 말하면 일 못한 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위기, 재난위기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아까 말했던 그 실업급여, 네. 기후 실업급여를 요구하는 거고 우리 강주나 전남에서도 우리 배달 노동자들이 비슷하게 요구 사항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이게 없는 규정이고 그래서 네. 그러더라도 이 배달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떼약볕에 일을 하고 헬멧을 쓰고 이러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기후 실업급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라남도도 이런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어려운 고통을 아마 체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배달 노동자들의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네.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선 급한 거는 이분들에 대한 의견과 실태 조사를 통해서 플랫폼 이동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실태나 이런 것들을 다시 네. 한번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름에는 폭염이 있다면 겨울에는 한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한파 속에서도 5개 업무를 이어가는 노동자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한파의 경우에도 폭염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보호 대책은 없는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폭염은 물, 그늘, 휴식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겨울에는 모두 폭설도 오고 바람도 세게 불고 그러니까 따뜻한 곳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온열지 좀 거꾸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폭염이든 어떤 폭설이든 이런 한파가 오든 간에 이런 그 기후위기에 맞는 우리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은 기후위기에 맞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거기에 맞게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은 이게 공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어떻게 보면 눈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특히 네. 우리 서북권은 목포나 무안에서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혹서기, 폭설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더불어서 저는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 정말 기후위기에 맞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개정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러한 현재로서는 사업주의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이나 지도, 관리 감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면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일단은 조사를 합니다. 네. 노동자들에게는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불산단에 어떻게 보면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 노동자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안전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주들에게도 네. 안전교육, 어떻게 보면 1년에 최소 2~3번 정도는 네. 안전교육을 사업주들도 좀 받고 안전에 대한 인식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네. 그리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주들도 안전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나 뭐 지자체나 우리 전남노동공유센터가 이것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센터장님께서 노동자와 사업주 전반적으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센터장님께서 기후변화에 맞게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개선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다고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좀 개정이 되고 그랬는데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뭐 전남권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네.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주 노동자들도 많이 좀 들어와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실은 기후위기와 산업에 맞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되겠다. 지금은 제조업, 건설업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까 기후위기, 폭염, 뭐 폭우, 그다음에 폭설, 그다음에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뭐 감정 노동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좀 더 세밀하게 좀 정비가 되고 개정이 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폭염이나 한파와 기후 요인에 따라서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외국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는 폭염이 오고 그러면 아까 우리는 공고 수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것을 피신할 수 있고 그걸 신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남용이 되면 안 되겠지만은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먼저 좀 챙길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폭염이나 폭설이 오고 뭐 온도가 35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실은 뭐 우리가 사이렌도 울고 민방위 훈련하면 사이렌도 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대불산단에서 충분하게 폭염 주의보, 폭염 경보가 일어나고 그러면 좀 그 산단에서 사이렌을 좀 울려주면 노동자들이 최소 그 시간 정도는 작업을 중지하고 아까 휴게실이나 에어컨이 나온 데서 휴식을 취하면서 자기네들의 안전과 건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계절은 변화하고 시간에 따라 흘러갑니다. 때문에 노동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에 대한 주문도 여름에 반짝 나왔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요. 계속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아시겠지만 비도 많이 오고 어떻게 보면 폭염 일수도 많이 길어지고 또 겨울에는 우리 지역에 눈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후위기에 맞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공고 수준이고 가이드라인 수준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노동자들이 대피해야 된다. 노동자들이 피신해야 된다.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회사로부터 보이지 않는 뭐 찍힘이나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기후위기에 맞는 우리가 어떤 산업안전보건법, 기후위기에 맞는 노동자들 건강권 대책,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성상 우리 서부권의 특성상 대불산단의 특성상 보면 이주 노동자들 비율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너무나 높습니다. 네. 이분들에게 폭염이 내려졌는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대책이 뭐 지자체, 고용노동부, 뭐 전남노동공익센터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어쩌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좀 개정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통해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취약계층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에서는 농공단지나 이주 노동자, 그다음에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98% 정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 근무를 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실제로 이분들한테 소규모 노동자들한테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전남노동공익센터에서도 취약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권, 안전권, 어떻게 보면 피신할 권리, 근로기준법이 지킬 수 있도록 뭐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와 함께 열심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가 바뀌면 노동 환경도 달라져야 합니다.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나왔으면 하고요.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도 뒤따라야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